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것 아시고 전화 주시더라고요. 김진아 대단한데 훌륭해, 멋져, 혹은 소금꽃님 훌륭해요, 부럽습니다, 뭐 등등등. 그런데 가장 고마웠던 것은 아무래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왜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블로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2020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읽어주는 남자 소금꽃님의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읽어드릴 블로그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목이 재밌죠? 자, 재밌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죠. 올겨울에 들어서 가장 뜨거운 겨울 축제가 있다면 바로 산천어 축제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2020년까지 5년 연속 화천 산천어 축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개막식, 폐막식을 비롯해서 거의 매주, 그리고 한 번 가면 최소한 1박 2일, 뭐 대체로 2박 3일까지 숙박을 하면서 축제를 즐겨왔기 때문에 어느덧 제가 축제 매니아, 화천 매니아, 산천어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화천 산천어 축제 매니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천 산천어 축제가 1월 11일 날 개막식 한다고 합니다. 제가 2017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즉 축제가 일주일 연기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두 번째인데 전체를 통틀어서도 두 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미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선등거리 아시죠? 선등거리, 화천군청에서 그 화천교까지 이어지는 선등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수많은 산천어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화천 군민 숫자를 의미하는 25,000개의 산천어 등, 정말 화천 산천어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고요. 낮의 축제를 산천어 낚시가 책임진다면 밤의 축제는 산천어 등 선등거리가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제 사진 어떠세요? 이게 하늘 가르기, 가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늘 가르기를 제가 직접 하면서 짐볼로 다 찍고 있는 모습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여행을 다녀보시면 정말 절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만나는 흐드러지게 핀 꽃의 이름을 알고 걷는 것과 그 꽃의 이름을 모르고 걷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한편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을 여행할 때 그 지방의 역사와 유래, 심지어 전설과 문화를 알고 여행하는 것과 모르고 여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축제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방대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축제에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고 가면 헤매게 돼요. 헤매면 어때요? 다리 아프고 지치죠. 지치면 어떻습니까? 재미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고쳐볼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더 나아가서 보이는 만큼 즐겁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블로그 내용을 보신다면 즐거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화천 산천어 축제 히스토리를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물론 모르고 가도 좋아요. 하지만 알고 가면 더 새롭게 보이는 거죠. 모르고 갔을 때 감흥과 알고 갔을 때 감동의 깊이와 농도는 같을 수가 없지요.
화천 산천어 축제는 2003년에 1회가 개막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축제 개막일이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일과 딱 일치가 되네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난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쭉쭉 지나서 2007년에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고요. 100만 명을 돌파한 첫 해가 2007년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빅 초대형 이런 축제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2008년부터는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됩니다. 2010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선등거리,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선등거리, 산천어 등 이게 비로소 2010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천의 밤을 밝혀주는 밤의 축제로 거듭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의 축제를 책임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낮에만 낚시하고 재밌게 놀다가 밤에는 갔잖아요. 집으로. 하지만 밤의 축제가 된다는 뜻은 1박을 한다는 뜻이에요. 1박 혹은 2박. 주말을 하천에 와서 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축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뜻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죠.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강원도에 구제역 파동이 불어서 안타깝게도 축제가 오픈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유일한 아픔이에요. 이때 CNN에서 보도가 나가기를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보도를 냅니다. 그러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아니라 세계인의 세계적인 축제, 윈드 페스티벌이 되는 역사적인 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쭉쭉 지나옵니다. 2010년에 100만 명 돌파했다고 그랬죠. 아직 2007년에 2016년 참가자가 15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축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제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2017년 재작년이네요. 이때도 축제가 일주일 연기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축제가 잘 나가는 한편 어찌된 영문인지 겨울이 더워졌어요. 이상기온 여파가 되겠죠. 조금 긴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축제는 참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더욱 질이 높은 수준의 축제가 됐습니다. 2018년 다들 기억하시죠?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미 축제가 오픈하기 전부터 세계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야말로 대단한 엄청난 겨울축제로 세계인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이어서 2020년 올해가 17회차가 되네요. 2011년이 패스하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역시 축제가 일주일 연기되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역시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며 축제의 질과 양적으로 수준 높은 축제가 될 거라는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출처는 소금꽃님의 블로그에서 출처가 있었군요. 제가 재작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포스팅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정보 한 가지. 산천어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즐겨 체크해 놓으세요. 물론 축제를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나라페스티벌.com이죠. 이쪽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예약 정보가 뜨고 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숙박시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따라서 즐겨 찾기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있을 테니까 공식 홈페이지는 반드시 즐겨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은 산천어 축제 안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제장을 갈 때 꼭 안내도를 우선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안내도 보니까 어떠세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하죠. 화천 군민 숫자는 25,000명이지만 방문하는 여행자 숫자가 무려 150만 명이니까 짐작하고도 남을 거예요. 화천 군청을 비롯해서 화천 군청 주변은 모조리 다 축제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축제장이 하이라이트인 하천강변은 낚시터, 얼음 썰매 광장,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장 등등등 축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불그스름하게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선등거리인데요. 이 부분은 밤에 정말 25,000개의 산천어 등이 반짝반짝 하는데 정말 사진 찍으러 가시기에도 딱이고, 연인들 데이트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곳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우정여행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천 산천어 축제장 본부석은 여기 잠깐 보시면 얼음썰매 광장 있죠? 얼음썰매 광장 옆에 화살표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본부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 중심으로다가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거의 이쪽에서 아이들 데리고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낚시터들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인 낚시터가 또한 이쪽에 있는데, 산천어 축제의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다면 바로 외국인 참가예요. 제가 2003년 1회인가 2004년 2회 때 방문했었을 때는 그야말로 작은 동네 잔치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요. 이분들 와서 원더풀 외치는 거 보면 정말 이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축제의 격이 달라진 거죠. 자, 안내도를 보고 나서 이제 중요한 정보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산천어 축제 낚시터 예약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게요. 축제장이 가서 구경하는 건 공짜예요. 하지만 낚시를 하려면 예약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8,000명까지 선착순 입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약 전력이 상당합니다. 하루에 8,000명이면 어마어마한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체 축제장이 넓어서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천 산천어 축제 낚시터 예약은 인터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터파크 접속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지난달 30일 월요일이죠. 12월 30일 2시부터 예약 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약 낚시터는 1월 11일 토요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요일입니다. 그 축제 기간하고 겹치는 거죠. 축제 기간 동안 낚시를 할 수 있는 예약권이에요. 예매 사이트는 말씀드린 바처럼 인터파크고, 예매 방법은 인터파크 온라인 예매를 할 수가 있는데 회원, 비회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인터파크 고객센터도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전화번호로 안내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한 가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예매 가능한 개수가 있어요. 10장입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두었냐면, 축제장의 예약이 워낙 붐비고 예약이 몰리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사재기처럼 티켓을 왕창 구매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뭐 이걸 안표처럼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 지인들 대충의 숫자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 사람이 10매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예매가 없이는 불가능하나? 그렇지 않아요. 현장 예매가 가능합니다. 현장 낚시터 예매터는 본부석을 기점으로 얼음썰매 광장을 기점으로 강 건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양쪽으로 하나씩 있는데, 현장 예매를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예매도 해봤지만 대체로 현장 발권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축제장에 늘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예매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권하는 매표소를 가시게 되면 안내원이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예매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근데 가능해요. 대체로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왜냐면 8,000명이 동시에 여기저기서 낚시를 하다 보면 개 중에는 이미 잡아서 집에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지만 구멍을 미리 파놓고 구멍 하나당 낚싯줄이 하나씩 들어가는 구조인데,
구멍을 8,000개 정도를 뚫어놓은 곳이어서 8,000명이 동시에 한다고 해도 수도 없이 들락날락해서 제 경험상 현장 예매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지만 인터넷 예매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낚시 예약 관련한 상황을 안내해 드릴 텐데 아침에 일찍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산천어가 조금 허기졌을 때 낚시를 무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조가가 좋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아침에 일찍 가려면 예매가 필수여서 그래서 좀 많이 고수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예매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낚시터 예매가 됐다면 하천 산천어 축제 주요 일정표를 안내해 드릴게요. 뭐 역시 가장 볼만한 것은 개막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폐막식이고요. 왜요? 왜냐고요?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재분들, 여러분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공연이 매번 있더라고요. 올해는 누가 왔는지 누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돌 공연도 볼만해요. 그리고 개막식과 폐막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될 무렵에 빵빵 터지는 불꽃놀이가 아주 장관입니다. 볼만해요.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 그 진사님들 그 카메라 삼각대 갖고 와서 사진 찍는데 위치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가로질러 가는 출렁다리가 있는데 대체로 출렁다리에서 불꽃을 떠뜨리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단연 창작 썰매대회가 있습니다. 썰매대회를 자기가 재량껏, 역량껏 만들어서 참가하는 창작 썰매대회인데 올해 그랑프리 대상이 1,000,000원입니다. 이거 정말 후덜덜한 금액이네요. 저도 저희 가족도 매년 참가하면서 올해 내년에는 썰매대회 참가해야지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막식과 폐막식 그 다음에 중간에 1월 18일 날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가 있는데 겨냥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개막식과 폐막식은 보시면 좋습니다. 이벤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 주요 일정표를 검토해 봤고요. 이번에는 역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군요. 산천어 축제 체험료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장 출입은 무료죠. 당연히 축제장이 화천군 전체가 축제장이나 다름없으니까 가는 것, 보는 것은 다 무료. 하지만 낚시를 비롯해서 프로그램 참가하는 것은 전부 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표를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죠. 보시면 예약 낚시, 얼음 낚시, 맨손 잡기는 중등학생 일반 참가자 15,000원, 우대자 만원, 초등학생 미만은 무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정보를 주의 집중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체험료가 15,000원이라고 쓰여 있고 주간에는 5,000원, 야간에 5,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옆에 C자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H자가 써 있어요. C는 화천사랑 상품권이란 뜻이고 H는 농특산물 교환권이란 뜻인데 여기에 15,000원 써 있고 옆에 5,000원 C 써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15,000원어치 매표를 하는 거죠. 얼음 낚시터 구멍 하나가 낚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입장료가 15,000원인데 15,000원짜리 입장료를 사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상품권은 화천군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쓸 수 있어요. 뭐 식당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주유소 기름 넣을 때도 쓸 수가 있고 마트 가서 장 볼 때도 가능하고 즉 이 말은 뭐냐면 15,000원짜리가 5,000원을 그 돈으로 받으니까 피드백을 받으니까 결국 10,000원인 셈이 되는 거죠. 화천 산천어 축제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 예가 되는데 이거 어느 분이 기획하셨는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는 그 이후에 여러 곳으로 전달돼서 지금은 많은 축제장에서 활용되는 아주 단골 서비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15,000원짜리 티켓을 샀는데 5,000원짜리 티켓을 준다? 다시 말해서 15,000원 빼기 5,000원에서 10,000원이 되는 셈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편 H는 뭐냐면
이 농특산물 특장 교환권은 상품권과 다르게 식사를 하거나 마트 가서 쓸 수는 없는데 축제장에 커다랗게 이렇게 빅 샵을 만들어 놨어요. 규모가 꽤 큰 농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내다 파는, 화천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 있죠. 뭐 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우, 고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좀 쓰임새가 상품권보다는 살짝 제한적이지만 역시 돈이나 진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한 가지 있어요. 1박 이상을 숙박을 하잖아요. 화천군에서 민박도 좋고 펜션도 좋고, 아무튼 화천군에서 숙박을 한다 치면 그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그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낚시 이용권이 주어지는데 야간 낚시권을 무료로 하게 되는 셈이죠. 즉, 저 같은 경우도 매년 가족들하고 단골 민박이 있어서 가면은 민박 사장님이 알아서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그럼 그 영수증 가져가서 매표소에서 매표소에 입장권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4가족인데 4명이 가서 그냥 돈으로 입장권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15,000원 곱하기 4 하면 벌써 얼마예요? 6만 원이잖아요. 물론 상품권을 받아서 5,000원씩 해서 2만 원을 제한다고 해도 4만 원이에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민박을 하는 거예요. 화천군에서 민박을 1박 2일, 2박 3일 하지 않습니까? 영수증만 가져가면 그 금액이 야간 낚시터 이용권이 까지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만큼 할인을 받는 개념이죠. 심지어는 2명이 잔다고 치면 10만원권 미만이면 2매를 주니까 공짜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런 것도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산천어 축제가 두루두루 성공하는 포인트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엔 축제장 일반 체험을 볼까요? 축제장이 낚시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얼음 썰매가 있죠. 봅슬레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겨스케이트가 있고 눈썰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앞에서 봤던 제 사진 기억나시죠? 멋있는 사진, 하늘 가리기 사진인데, 꼬맹이들 오면은 아주 자지러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썰매 태워달라, 눈썰매, 얼음썰매, 그 다음에 하늘 가리기 태워달라. 그런데 이게 다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어른들도 애들의 등살에 밀려서 하지만 하고 나면 어른이 더 나서서 하겠다고 나서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첫째가, 예를 들어서 가족 썰매 한 대면 이따 사진에 나오겠지만 4가족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가족이 썰매 한 대 그냥 타는 거예요. 근데 한 대가 10,000원이야. 근데 상품권 5,000원을 다시 되돌려줘. 결국 5,000원 가지고 4명 한 가족이 하루 종일 썰매 타고 즐길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눈썰매는 또 어떻고요? 눈썰매 5,000원이에요. 상품권 3,000원 줘요. 그럼 뭐야? 2,000원이야. 2,000원 갖고 5번이야. 5번 애들 아주 자지러집니다. 뒤로 자빠져요. 더 좋은 거 안내해 드릴까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늘 가리기 한번 타보세요. 하늘 가리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좀 롱 코스, 하나는 숏 코스, 짧은 거. 근데 짧은 것도 엄청 재밌어요. 축제장을 하늘에서 가르는 일종의 짚라인인데 가격 한번 볼까요? 초등학생 8,000원이야. 근데 상품권 5,000원 줘. 결국 3,000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한 금액일까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이 성공한 비결이 굉장히 저렴해요. 가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축제장 같은 데 가면 낯선 이들 상대로 바가지 씌우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루 종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성공 비결의 아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오늘 침 튀기고 있는데 제 하천에서 상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 데서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축제장이면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죠. 산천어 축제 와서는 산천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산천어 구이가 있고 또 하나는 산천어를 회로 떠먹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산천어 얼음 낚시 예약을 하면 15,000원이라고 그랬죠. 5,000원짜리 상품권이니까 8,000원짜리인데 8,000원을 주면 3마리까지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그래요. 너무 많이 잡아서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가족이 갔어요. 한 사람이 세 마리씩 잡아요. 그러면 3마리니까 4, 3, 12, 12마리잖아요. 12마리 3,000원을 반은 구워 먹고, 반은 회 떠 먹어보세요. 하루 종일 배 터져요. 점심 따로 안 사 먹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 저녁까지도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축제장이 되게 알차요. 먹고 놀고 보고 다 해결이 돼.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3,000원 구이랑 회를 떠먹을 때 내가 회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불에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 떠주는 데가 있고 구워주는 데가 있어요. 한 마리당 2,000원.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싼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한데 적당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 가격에 3,000원 한 마리가 제 팔뚝만 해요. 이거 회 떠먹으면 내 식구가 충분히 입맛은 다셔요. 근데 4마리 떠먹어보세요. 배 터지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000원 축제를 저는 오래전부터 다녔잖아요. 1회인가 2회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축제장 정말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때는 이거 사실인지 확인은 좀 해봐야 됩니다만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 얼음 낚시하고 옆에서 모닥불 피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꿈도 못 꾸죠. 쓰레기도 없어요. 그때는 쓰레기, 낚시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부산물들 있잖아요. 그 쓰레기도 장난 아니었고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풍속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구워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 싹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그 장소에서 회를 떠주십니다. 그 다음에 구이를 구워주시고 이거 정말 별미예요. 이거 먹으려고 가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격 중에 또 한 가지 시가지 프로그램에서 얼음 조각 광장이 있네요. 자, 얼음 조각 광장 일단 가격부터 볼까요? 5,000원이야. 근데 상품권은 3,000원이야. 이거 뭐야? 2,000원이네, 그렇다면. 더 재미난 거. 애들은 공짜예요. 우대자는 공짜예요. 왠지 아십니까? 3,000원이라고 써있잖아요. 3,000원 내면 상품권 3,000원을 다시 돌려줘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데리고 가면 4인 가족 저도 매달 가면 나랑 와이프 빼고 애들은 무료인데다가 와이프랑 5,000원 내면 3,000원을 돌려주니까 이건 그야말로 껌값이죠. 이런 축제 정말 드물어요. 이거 성공해야 돼. 이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과하지가 않아요. 이 조각광장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이거 정말 볼만한 축제거든요. 세계 최대 실내 광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실체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상품권 사진과 교환권 사진이 있습니다. 5,000원 써있죠? 요거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H가 써있고 C가 써있고 요거가 지역 상품권으로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있다는 거. 자, 요번에는 이제 위에 가격까지 살펴봤으니까 요번에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요것만은 확실하게 한번 체험해보자. 요거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이게 축제가 너무 볼거리도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요것만큼은 요번에 끝내야 됩니다. 즉 3,000원 축제를 상징하는 키워드, 핵심, 백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암튼 3,000원 갔으면 3,000원 얼음 낚시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대박 아닙니까? 제가 드론 가져갔었는데 드론을 뺏겼어요. 이게 군사지역이라는 걸 모르고 갔더니 드론은 사전에 허가가 돼야만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드론 사진을 아쉽게 저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뉴스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9시 뉴스에도 나오는 사진이니까. 드론 사진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행사장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수천 명. 이 얼음 낚시터가 옆에 보시면 제1, 2, 3 낚시터가 있어요. 근데 1, 2, 3 낚시터마다 8,000명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몇만 명이 동시에 낚시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보고서 서프라이즈, unbelievable 난리 났어요. 좀 커지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리가 되고 세계 4대 겨울축제가 된 거예요. 이 사진 하나로.
이거 어떠세요? 저 처음에 이 사진 보고 웃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사진 찍다가 카메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들 무슨 성지순례 하는 것 마냥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인데 다름이 아니라 얼음공을 통해서 지나가는 산천어 구경하는 거예요. 이만한 정성이면 사실 뭘 못할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산천어 낚시의 재미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번엔 사진만 보여드리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오. 보이시죠? 이 친구가 몽골 친구인데 제가 외국인 전용 낚시터 들어가서 낚시해보았는데 1시간에 3마리 잡더라고요. 재밌어서 아주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무튼 얼음 낚시가 이렇게 생생한 체험을 안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얼음 낚시만 재밌냐?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 동영상부터 이번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날 영하 11도 극강의 추위 속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다들 지금 봐도 재밌어요. 지금 이분들 박수 쳐주니까 들어가지 손과 발이 얼어서 나중에 사시나무 떨듯이 나오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관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기서 그 산천어 잡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밑에 누가 잡을까요? 자, 이거 잡네요. 산천어 손으로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자,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것을 자기 그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3마리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들 하시대요. 이번엔 두 번째 장면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맨손 잡기가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거는 성인용, 작은 거는 유아용인데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의 경우는 작은 풀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산천어 크기 보세요. 지금 잡아놓고 떨어뜨려도 재밌죠? 아가씨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리고 아이고 저렇게 놓치면 얼마나 아파할까요? 이 아가씨 저 머리를 굉장히 용감하신데요. 아무튼 산천어 맨손 낚시 아마 감이 잡혔을 거예요. 이거 잡을 때 지금 이제 사진에 동영상에 안 나오지만 아주 뉴스에 언론들이 다 나와서 이걸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날 그 저녁 뉴스에 이 방송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번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아주 열광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외국인 여자분이고, 이거 보십시오. 산천어 잡아서 입에 물고 손에 들고 나오는 장면을 카메라맨들이 찍고 있는 장면인데 정말 무엇이 이토록 즐겁게 만드는지 산천어 축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사실. 이분 보세요. 입에 물고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절대로 난 저러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제가 매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어느덧 오늘 산천어 축제에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블로그 읽어드리는 남자 편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대한민국 대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는 규모만큼이나 프로그램도 많고 이야기, 스토리도 많은 초대형 겨울 축제입니다. 연인들 데이트 명소가 되고 친구들 우정여행으로 소문나고 무엇보다 가족 여행으로 제격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이만한 축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골로 찾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면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축제의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손색 없는 축제입니다. 자, 화천 산천어 축제는 특히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아주 강력한 지역 축제가 됐어요. 즉 25,000 화천 군민이 1년 12달 산천어 등을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하면서 1월 달에 산천어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여도가 큰 축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효과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 경제적인 책임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한편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올해처럼 일주일 연기되는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점점 더 질 높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듭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규모만 크게 하시는 날, 이미 규모가 커졌으니까 규모에 걸맞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천 산천어 축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보이는 만큼 즐거운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죠. 오늘은 화천 산천어 축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겁다. 자, 이상으로 블로그 읽어주는 남자 소금꽃의 화천 산천어 축제 미리 보기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